삼국통일은 정말 통일이었을까? 우리가 잘못 배운 역사. 1. 통일이라는 말부터 의심해보자.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다. 교과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서기 668년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며 삼국통일 완성. 이 문장은 너무 익숙하다. 그래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정말 그게 통일이었을까? 통일이라면 무엇인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뜻이다. 영토도, 백성도, 정치 질서도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668년 이후 한반도의 지도를 떠올려보면 과연 그 상태를 통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통일은 사실 조금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신라는 혼자 힘으로 통일하지 않았다. 먼저 하나 짚고 가야 할 게 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혼자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이 두 전쟁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당나라다. 당은 동아시아 최강 제국이었다. 군사력, 행정력, 경제력 모두 압도적이었다. 신라는 이 강대국과 손을 잡는다. 이걸 우리는 나당동맹이라고 부른다. 백제 공격은 나당연합군, 고구려 공격 역시 나당연합군. 즉 신라는 외세의 힘을 빌려 경쟁국을 무너뜨렸다. 여기까지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당은 고구려와 백제가 무너지자 그 땅을 신라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 당은 한반도에 직접 지배체제를 세우려 했다. 백제 땅에는 웅진도독부, 고구려 땅에는 안동도호부. 이건 명백한 식민지 행정기구였다. 신라는 당을 이용했지만 당 역시 신라를 이용한 셈이다. 그럼 이 시점에서 묻자. 한반도 북부와 서부에 당의 행정기구가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을 과연 통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3. 668년 이후 고구려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668년을 고구려의 끝이라고 배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고구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유민들이 있었다. 장수와 귀족, 병사, 백성들이 남아있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대조영이다. 고구려 유민과 말갈 세력을 규합해 698년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그 나라가 바로 발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계 국가라고 선언했다. 국호를 정할 때도 고려라는 이름을 사용하려 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 역시 발해를 처음에는 말갈의 나라라고 낮춰 불렀지만 점점 고구려 계승 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는 발해가 존재했다.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 우리는 이 시기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남북국 시대? 그렇다면 다시 묻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왜 우리는 곧바로 남북국 시대를 배우는가? 통일이 완성됐다면 왜 북쪽에 또 다른 국가가 등장하는가? 4. 신라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가 아니었다. 지도를 펼쳐보면 더 분명해진다. 신라의 통치 영역은 대략 지금의 평양 이남이었다. 그 이북 지역은 발해가 차지했다. 고구려의 중심지였던 국내성, 평양, 요동 지역은 신라의 영토가 아니었다. 고구려의 핵심 영역 대부분은 신라가 아닌 발해의 영역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삼국통일은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었을까? 한반도 남부통일에 가깝다. 영토 기준으로 보면 고구려의 절반 이상은 신라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삼국통일이라고 불러왔을까? 5. 통일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과정. 흥미로운 점은 삼국통일이라는 표현이 아주 오래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 국가로 인정했다. 고려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예라고 자처했고 발해 유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조선 초기까지도 발해는 고구려 계승 국가라는 인식이 존재했다. 그런데 조선 후기, 특히 성리학 중심의 사관이 자리 잡으면서 발해의 존재는 점점 축소된다. 왜일까? 발해의 중심지는 만주였다. 조선은 만주를 상실한 상태였다. 영토 의식이 약해진 상태에서 만주 중심 국가를 강조하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결국 역사 서술에서 발해는 주변화된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표현이 교과서에 굳어지기 시작한다. 즉,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개념은 역사적 사실 그 자체라기보다 해석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6. 그렇다면 신라의 업적은 무엇인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 신라의 업적이 작다는 말이 아니다. 신라는 당과 싸워 이겨 한반도 남부의 주도권을 확립했다.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나당 전쟁에서 신라는 승리한다. 당의 세력을 몰아내고 자체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한다.
이는 분명 대단한 성과다. 하지만 이것을 완전한 삼국통일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북쪽의 발해는 역사에서 지워진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 시기를 삼국통일이 아니라 남북국 형성의 출발점으로 본다. 7. 통일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 통일의 기준은 무엇인가? 영토인가? 민족인가? 정치적 단일성인가?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다. 하지만 고구려의 정체성은 발해로 이어졌다. 백제 유민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일부는 일본으로 건너갔고 일부는 신라 체제 안으로 흡수되었다. 즉 문화적 민족적 통합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적 통합 역시 한반도 전역을 포괄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삼국통일은 어쩌면 완성된 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8. 우리가 잘못 배운 것. 문제는 단어 하나다. 통일. 이 단어는 너무 강력하다. 하나가 되었다는 이미지를 준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보다 훨씬 복잡했다. 신라는 남쪽의 패권 국가가 되었고 북쪽에는 발해가 등장했다. 두 나라는 교류했고 경쟁했고 각자의 길을 걸었다. 남북국 시대라는 이름이 존재하는 한 완전한 삼국통일이라는 표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9.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삼국통일이라는 말을 무조건 버리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그 안에 숨겨진 전제를 이해하자는 것이다. 신라는 분명 한반도 남부를 통합했다. 그러나 고구려의 계승국가 발해가 존재했다. 즉 7세기 말은 통일의 완성이 아니라 남북 두 국가 체제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당연하다고 믿는 순간이다. 의심하지 않으면 해석은 굳어지고 굳어진 해석은 진실처럼 보인다. 10.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삼국통일은 정말 통일이었을까? 정답은 하나로 떨어지지 않는다. 신라 중심으로 보면 통일이다. 고구려 계승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다. 전체 한반도 관점에서 보면 부분적 통일이다. 그래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왜 한 가지 시각으로만 배워왔을까? 역사는 단순하지 않다. 하나의 사건에도 여러 층이 있다. 삼국통일이라는 말 역시 그 층을 걷어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인다. 668년 이후 한반도에는 하나의 나라만 존재하지 않았다.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삼국통일이라는 말은 어쩌면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었는지도 모른다. 역사는 외워야 할 문장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이야기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익숙한 문장 하나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한다. 삼국통일은 정말 통일이었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는 조금 달라진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